어쨌든 그렇게 지금 꼬마 빌딩이 지난 몇 년간 유행을 하면서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네. 내 돈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면 꼬마 빌딩을 네. 적정한 지역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적정 수준은 한 10억 정도라고 봐요. 10억. 네, 현금 10억. 세금 다 감안해서. 아, 세금까지 포함해서?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까 보셨던 그 연남동이라든지 그 연남동에 한 2, 30억 정도 되는 거 사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건물이 다 노후화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잔금 전에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멸실 조건으로 매입해서 조금 이제 손을 보는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접근하시려면 그래도 한 현금 10억 정도면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10억에서 아까 2, 30억 정도 했으니까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네네. 대출은 그래도 빌딩이 너무 잘 나와요. 네, 빌딩이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법인도 나와요. 탁감만 괜찮게 나오면 네네. 그래도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법인도 한 70%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만 괜찮으면 뭐 80%.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인 업이 있고 거기 수익이 잘 발생된다. 그리고 네. 이제 사옥 용도로 산다라고 하면 90%그 이상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출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잘 나와서 저는 빌딩 투자할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주택은 15억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빌딩은 아직까지 대출은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장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출도 잘 나오고 내 돈으로 한 10억 정도 전후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 네네. 물론 여기다가 또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맞아요. 뭐 이런 그거를 좀 부분들이 해야 돼요.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네. 그냥 사고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매물은 없어요 지금. 좀. 네. 그런 매물은 없다. 네네. 지금 빌딩 쪽 업계에 들어오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지금 한 1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1, 2년 네네. 정도? 예, 예. 본인도 투자를 하셨을 건데 예, 예. 그러면서 정말로 흔히 말하는 찐 부자 빌딩을 가지고 계실 정도면 엄청난 부자들이 많으실 것 네네. 같은데 진짜 부자들, 그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뭐가 가장 다르게 느껴지세요? 일단은 딱 마주치면은 사실 부자분들이 보면은 막 네. 엄청 명품을 입을 것 같고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닐 것 같고 텔레비전에서 맞아요. 네,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진짜 막 몇 조 가지고 계신 분도 만나고 막 네. 계열사 대기업 회장님들도 만났지만 생각보다 진짜 그 제 동네 아저씨 같은 분도 많고 네네. 저 만날 때 막 추리닝 입고 나오시고 네. 그리고 되게 소박하시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네네. 생각보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게 일단은 다들 되게 부지런하시고 새벽에 5시쯤엔 다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결정도 되게 빠르시고 생각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음날 하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예의도 되게 바르시고 제가 한 분 회장님을 이분도 되게 진짜 자산에 한 몇 조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나이가 이제 80대신데 제가 일본에서 만났거든요. 도쿄에서.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손잡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막 90도로 인사하시고 그분 차를 안 타고 다니세요. 어... 걸어 다니세요. 연세가 그렇게 네, 되시는데도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데도.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 저게 진짜 부자구나. 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연세 뭐 80대 분 어르신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자기 관리를 엄청 하세요.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 엄청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매일 이제 문자 보내시는 건물주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맨날 새벽 4시 반? 뭐 5시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시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막 보내시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진짜 너무 잘하세요. 확실히 부지런하고 네네. 실행력 강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흔히 말하는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찐부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서요.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되게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고요. 실제로도 진짜 많이 올랐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가 되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 투자 좀 아니다.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물들도 많이 팔렸었어요. 이거 요 지역에 이걸 왜 사지? 그런 건물들도 많이 팔렸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만 좀 저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주요 지역. 아까 보셨던 그냥 가격이 오르는데 그 거래량이 그래도 계속 있는데 그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저는 만약에 지금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 사긴 좋아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매도인분이 너무 갑이었어요. 아, 매도인이 갑이었다. 그래서 전화하면 이 네. 금액 아니면 절대 안 파라고 바로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즘 금리도 음. 오르고 손님도 없고 막 음.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사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매물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왔던 지역의 매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의 매물이 나올 것 같다?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불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걸 또 체감하실 거거든요.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뭐 연장 계약할 때나, 저도 최근에 연장 계약했다 깜짝 놀랐는데 네. 그때 아마 제가 2.8에 받았다가 이번에 연장했는데 4.3으로 했거든요. 아, 금리가? 네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매물을 조금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게 그래도 좀 사기는 좋은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지만 네네. 오히려 시장 상황으로 보거나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도자의 갑질도 좀 사라질 수 있고, 싸워요. 그쵸, 그쵸.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영끌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괜찮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저 처음 일했을 때가 그때 대출 받으면 금리가 5% 중반, 뭐 6% 가까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강남권은 그래도 거래가 계속 됐어요. 꾸준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을 좀 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임대를 마쳤어요. 건물 지어서 오피스로 이제 통임대로 마쳤는데 진짜 임대가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오른 만큼 임대료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시그니엘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맞아요. 시그니엘을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한 3건 정도 계약을 했는데 월세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월세가 3,000원 정도 되는데 3천이요. 3,000원인데 네. 너무 잘 맞춰져요. 진짜 내놓으면 바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세상도 있구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와 다른 딴 세계에 계신 분들. 저기에 참 많이 살아요. 시그니엘에. 네, 네네. 유독 많이 살아요. 저런 임대료를 내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걸 토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 지역에 있는 빌딩을 그렇게 만들면 저렇게 비싼 임대료를 부담할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빌딩 사신다라고 하면은 네네. 무조건 주요 지역에 사야 되고, 근데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임대나 임대료도 되게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셨으니까 진짜 네네. 보셔서 아시는 부분일 거라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그러네요. 금리가 오르고 있어도 월세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지역 같은 맞아요. 경우는 사도 된다.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얘기해봤자 더 좋은 물건들이 오히려 누군가는 무너지는 상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 투자 여전히 괜찮다. 네. 그래서 저도 살 거예요, 연말에. 아, 연말에. 네, 연말이나 내년 초쯤.